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윤원진 위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동마을 동아우성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윤원진입니다. 오늘 주민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 3년 동안 주변 단지들이 재건축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우리 정동마을은 왜 조용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재건축에 대한 공감이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재건축과 선도지구에 대한 주민분들의 공감을 최대한 끌어내보고자 내용을 구성을 해보았고요. 오늘 이 자리가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왜 선도지구가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고 선도지구 공모를 위한 주민동의서 진구에 적극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설명에 앞서 함께 노력하고 계신 우리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님들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오실까요? 네, 시간 관계상 단지별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위원님들 소개가 나갈 때 함성과 박수를 주신다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1단지 위원님이십니다. 한 발짝 앞에서 인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단지 위원님들이십니다. 네, 4단지 위원님이십니다. 저도 4단지입니다. 네, 6단지 위원님이십니다. 네,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분은 특별히 따로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이단지 유재벌 위원님 손을 들어주십시오. 네, 정말 잘생기셨죠? 우리 유재벌 위원님은 진심입니다. 네, 우리 유재벌 위원님은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센트로에서 재건축, 재개발 전문 수석 변호사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재건축 추진 준비회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정동마을에 많은 기여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힘차게 전진하실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위치해주시고요. 지금부터 우리가 왜 재건축을 해야 하는지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축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대답을 안 주실 줄 알았는데. 예, 당연히 해야 되고요. 왜 해야 하냐 한번 보면 일단 안전의 문제입니다. 6층 이상 건물에 대한 내진 설계에 관한 규정이 법리화된 것이 1988년인데 우리 분당 신도시는 그 이전에 이미 설계가 끝났고 사업 승인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근래 잦은 지진으로 많이들 불안을 떠시잖아요. 이제 내진 설계가 된 아파트가 필요한 시점이 온 거고요. 여기 뉴스 기사 보시면은 바닥모래 어쩌고 바닥모래 어쩌고 많은 타이틀이 보이시죠? 우리 분당 신도시는 바닥모래로 지어졌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텐데 한편으로 많이 속상했습니다. 우리가 30년 차가 되니까 이렇게 멀쩡한 다리도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분당 신도시 전체가 재정비가 되어야 한다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신도시특별법 아래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동마을이 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깨끗할까요?
않겠습니다. 사진만 참고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시죠?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종이컵 안에 담긴 것이 커피가 아닙니다. 녹물입니다. 정수기에서 물이 안 나와서 AS를 불러봤더니 정수기로 들어가는 관에 녹물이 가득해서 물이 안 나오고 있는 거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마시는 물이 이 정도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물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해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계량기에 필터를 달아봤거든요. 이게 저희 집 계량기 필터의 상태입니다. 오른쪽이 온수, 왼쪽이 냉수인데요. 온수 쪽 필터는 녹물로 부식이 돼서 제가 손으로 만졌을 때 으스러질 정도였습니다. 제가 사전동의 받으러 다녔더니 우리 아파트는 내부 인테리어를 싹 해서 저는 살기가 너무 좋아요. 재건축 안 해도 돼요. 지금 살기가 편한데 왜 재건축을 해요? 지금 살기 멀쩡한 걸 왜 때려 부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집만 필요한 게 아니라 물도 필요한데 매일 마시고 매일 씻는 이 물이 이 정도 상태라면 우리의 건강 괜찮을까요? 다음은 편의성의 문제입니다.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진상에 수영장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골프 연습장에 사우나 시설까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흡사 어디 리조트의 사진을 찍어 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는 리조트 사진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에서 볼 수 있는 흔하디 흔한 커뮤니티 시설들입니다. 우리 정든마을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리조트에 가신다고 하시면 하루 휴가 내시고 가서 많이 즐기고 오시잖아요. 우리 정든마을이 재건축이 되면 이 모든 시설들을 우리 단지 안에서 내 집 안방처럼 이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분들 많이 예민하신 시세 문제 한번 볼까요? 이 그래프는 구축 아파트가 재건축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연도별로 시세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30년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지만 재건축을 안 하게 되면 시세가 이렇게 지금 30년이지만 35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지금 준비해서 재건축을 하는 아파트들은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고 지금 준비해서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시세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분담금에 관한 문제는 그래프에서 보셔서 아시다시피 시세 차익으로도 충분히 상세가 가능한 금액이고요. 현재 정든마을의 시세를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어제 날짜 기준이고요. 청구아파트 1단지와 정든마을 6단지는 교통 환경도 비슷하고 학군도 비슷한 단지입니다. 청구아파트 1단지의 국평을 보면 12억 6천에 거래가 됐었네요. 정든마을 룸성아파트를 보면 11억 7천입니다. 시세 차이의 갭이 9천이죠. 이 정도면 1억이다. 1억 차이가 난다. 이 작은 도로 하나 차이에 두고 정든마을 6단지는 불종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소품화이면서 순회 학군으로 갈 수 있는 학군지라 학군 수요가 꾸준하게 많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길 하나 차이로 이렇게 1억 차이가 난다는 수치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 수치이고요. 동아 2단지로 내려와서 2단지의 국평이 10억 9천에 거래가 됐었네요. 청구아파트와의 시세 차이가 갭이 거의 2억 가까이 나고 있다는 겁니다. 3년 전에 우리 정든마을의 국평 시세가 다 비슷하게 갔었거든요. 건너편 한솔 1, 2, 3단지하고 3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한솔 1, 2, 3단지는 재건축을 준비한 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세의 차이는 그분들께서 노력하신 결과로밖에 판단이 되지가 않고요. 지금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이 시세 차이의 갭은 더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재건축을 해야 한다면 용적률 혜택도 받고 안전진단도 면제받을 수
수 있고 분당에서 신도시 프리미엄을 가장 먼저 누릴 수 있는 선도지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동마을이 선도지구가 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리가 되겠어? 저희 불과 3개월 전에도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다 보니 우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5일에 발표된 성남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입니다. 이 5가지 항목으로 선도지구를 뽑겠다라고 기준을 낸 건데요. 우리가 지금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은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과 정비사업 지정 파급 효과, 사업 실현의 가능성 이 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점수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점수를 선도지구에 도전하는 모든 단지의 점수를 비교를 해봤더니 정동마을 동아운성은 정확히 전체 단지에서 센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뭐 낮다면 낮은 랭크고 높다면 높은 랭크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위 단지와의 점수차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4위 파크타운의 점수가 35점인데 우리 정동마을 동아운성의 점수가 33점. 2점 차이죠. 이거는 우리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모든 단지들이 5개 항목에 대해서 다 전투적으로 준비를 할 텐데 우리 정동마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그나마 변별력에 있는 상권 항목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해서 위원님들과 저희가 열심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점이 배정된 구역 정형화의 경우 통합단지 안에 근린상가 지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정동마을 안에는 근린상가 지역을 포함할 수 있는 근린상가 지역이 없거든요. 이 점은 불가합니다. 그럼 소규모 단지 결합을 알아볼까? 소규모 단지 결합을 위해서는 우리 마을 2km 안에 결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지가 있어야 합니다. 정동마을 동아운석 근처에는 결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불가합니다. 이주대책 지원을 해주면 이 점을 준다고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통합 세대수에서 12% 정도의 주택을 이주대책으로 내놔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11%를 저희가 세대로 계산을 했더니 400세대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400세대를 일반 분양을 했을 때 분양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 4천억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을 저희가 공공기여로 낼 수 있냐? 뭐 낸다면 내겠지만 사업성이 떨어지겠죠. 그렇다면 저희가 재건축하는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3점이 배정된 장수명 인증은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 장수명 인증을 받아서 최고 등급을 받아라. 그러면 3점을 주겠다는 건데 이 3점의 최우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 지은 아파트가 100년을 버텨야 됩니다. 그 100년을 버틸 정도로 튼튼한 아파트를 지으려면 내구성이 아주 훌륭해야 되겠죠. 그렇게 튼튼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추가되는 건설비가 오픈된 자료에 따르면 4에서 6% 정도의 건축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6% 정도의 사업비가 올라간다고 계산을 했을 때 720억 정도가 계산이 됐고요. 지금 언론상으로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살펴봤더니 정동마을 부지 면적의 5%를 추가 기여를 하게 되면 5점을 줄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1%를 내놓으면 1점을 줄게, 2%를 내놓으면 2점을 줄게, 5% 내놓으면 1점 더 줘서 6점 줄게 이런 내용인데요. 공공기여를 우리가 5%를 준다고 하면 1,600평 정도가 계산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감정평가액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400억 원 정도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에서 정동마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전략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부지 5%를 내놓고 다만 이거를 부지로 내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금액인 이 400억에 대해서 현금으로 납부를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부지는 우리가 일반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공공기여 자체는 400억을 내면서 6점을 챙겨가니까 경쟁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1,600평이 누구지 애 이름이냐 너무 많다. 400억
늘려라, 줄여라.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면 공공기업 추가분에 대해서 비율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 동의율 여기 0%라고 되어 있는데 0%는 사실 아니고요. 주민 동의율이 만약에 너무 낮아서 우리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우리는 공공기업 추가 제공 5%를 내서 6점을 무조건 챙겨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주민 동의율을 95%를 달성을 했다. 60점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 이 공공기업 추가 제공을 축소하거나 아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율이 곧 우리 단지의 사업성이라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미 똑같은 기준이 발표가 되었고 선도지구에 도전하는 모든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 95%를 향해 달릴 겁니다. 하지만 이 95%라는 숫자가 절대 쉬운 숫자는 아니거든요. 3,000세대 이상 되는 세대에 대해서 가점을 줬는데 우리가 그 세대들을 이기기 위한 전략은 1위 단지가 동의율 1.1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동의서 43장을 거둬야 되지만 우리 정등마을 동아우성은 19장만 챙기면 동의율 1.1점이 올라갑니다. 3,000세대 단지보다 우리 단지가 득점효율이 2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동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안 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업 계획은 여러분들께서 받으시는 동의서 봉투에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넣어두었습니다. 지금 용적률 기준도 아직 발표가 되기 전이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숫자적인 부분을 저희가 명확하게 안내해드릴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선도지구에 도전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을 때 못하는 것과 우리가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업 단계마다 주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선도지구 공모 동의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많은 동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10년 뒤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동의를 하신다고 해서 내일 당장 뭐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 싶을 때 재건축을 하고 분당에서 최초로 신축 아파트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선도지구는 반드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안 되면 2026년에 재도전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플랜 B를 보고 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높은 동의율로 정등마을의 저력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진준비위원회가 어떻게 활동을 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등마을이 재건축에 꿈틀대기 시작한 게 2024년 3월입니다. 그때 3월 말에 8개 단지가 통합으로 주민 간담회를 시작을 했었고요. 4월 달에 정등마을 동아우성, 정등마을 신화한진 4개 단지씩 재건축을 추진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정등마을 동아우성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4월 달에 발족이 됐고요. 4월 중순부터 사전 동의서 진구를 했었는데 지금 동의서 진구를 한 지 2달 반 정도가 됐거든요. 오늘 기준으로 통합 동의율이 70% 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분당에서 어떤 단지도 이 속도 안에 이 정도 동의율을 보인 단지가 없었습니다. 우성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2%의 동의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은 선도지구 공모 동의서를 가능한 많은 분들께 진구를 하는 건데 이 업체들 미팅이나 뭐 이런 부분은 성남시에서 추가 기준이 발표가 되어야지만 저희가 명확해지는 거라 현재 주민통합 동의율이 70%니까 죄송합니다. 70%니까 8월달 정도에는 80%는 무난히 달성을 할 거다.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80%에서 95% 넘어가기까지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더 많이 동의해 주시고 주민분들께서 옆집, 앞집, 윗집, 아랫집 이렇게 내 집만 받아주셔도 우리는 95%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명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